자, 반갑습니다. 신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죠?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장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앞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추상 클래스는 엄밀히 얘기하면 추상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를 알게 되면 추상 클래스는 쉽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이 장의 목표입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처음에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개념을 이해하기까지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지, 또 객체지향 개념, 우리 앞선 3장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왔죠. 오버라이딩도 나왔고, 다양성도 나왔고, 뭐 분할 클래스, 뭐 중첩 클래스, 확장 메소드, 뭐 튜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개념을 이해하기까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떠한 언어든지.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도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다른 객체지향 언어는 개념이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문법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객체지향 개념, 특히 뭐 자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라도 공부하셨다면, 그리 C샵이 지금까지 온 내용 중에서 조금 추가적인 부분과 문법적인 부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대다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C샵을 그냥 생애 최초로 C 언어 배우고 C샵을 배운다. 그러면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바를 먼저 공부를 했는데, 자바를 그때 제가 공부할 때는 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인강이라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교수님들의 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의 뭐 교육 방식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런 거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코딩도 많이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오류도 많이 처리를 해봐야 되고 등등등등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일단 많이 하고 노하우가 이제 축적되고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이 되면, 일단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객체 배워보면 아시겠지만은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선언을 해서 그것을 구현하는 클래스들을 쭉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규칙.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뭐 무슨 계열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인터페이스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꽃, 제가 이 인터페이스 말고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꽃이 뭐라고 있어요? 바로 다형성이라고 했죠. 그 다형성과 마찬가지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꽃으로 불릴 만한 인터페이스라고도 하며, 어떤 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고수는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때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란 무엇일까요? 이번 장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이해했다면 추상 클래스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하고 I라고 제가 선언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반환 형식, 메소드 이름 1, 메소드 이름 1, 매개 변수 목록하고 바로 세미콜론이었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즉, 이 말은, 요거는 2인데, 2, 3입니다. 예. 이 말은 즉슨, 지금 뭐예요? 메소드에 선언부만 있다, 그죠? 맞나요? 선언부만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현부는 없어요. 맞죠? 구현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void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to print다 이렇게 했어. 이게 끝이야. 아니면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 string하고 str하고 이게 끝이야. 인터페이스 선언할 때. 그래서 선언부만 있어요. 원래 구현부가 있어야 이 메서드를, 물론 선언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보면 선언부만 알면 우리가 메서드명도 알고 리턴 타입도 알고 매개 변수 타입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호출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구현부가 없단 말이지. 즉 이런 메서드를 우리는 다시 말해서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abstract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bstract 추상적인 추상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선언을 해서 어디다가 쓴단 말인가? 한번 보시죠.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일단은 뭐 클래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비슷해요. 그죠? 일견 인터페이스의 선언은 클래스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메소드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인덱서 프로퍼티만 가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였던 이게 바로 추상 메소드고요. 이게 자바랑은 좀 달라요. 자바는 추상 메소드와 그리고 필드, 정적 필드를 가질 수 있고 또 디폴트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고 정적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바 C샵에서는 메소드, 추상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 이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미리
우리가 어떠한 버튼을 누르면 만약에 파워 버튼을 누르면 파워가 켜지죠. 그죠? 그러한 일종의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게 행위가 이벤트입니다. 그럼 이벤트 발생지가 있고 그걸 눌렀을 때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 기능을 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자, 델러게이트 앞에서 잠깐 봤는데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벤트 발생 시에 우리가 메소드를 실행을 하려면 해당 함수, 해당 형식에 맞춰서 메소드를 선언해서 다른 클래스에서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덱서라는 것은 뒤에 배웁니다. 이것도 인덱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덱서는 인덱스 해서 대괄호 인덱스 있죠. 그죠? 이거를 이용해서 객체 내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객체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퍼티,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자, 우리가 프로퍼티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뒤에 가서 배웁니다.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3대 특성, 은닉성이었어요. 캡슐화, 그죠? 그래서 모든 클래스의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제공을 선언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getName, setName 이렇게 메서드를 추가를 해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getter, setter 이렇게 만드는 게 매번 귀찮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클래스, 이거는 자동 프로퍼티인데요. 그래서 여기다 뭐 클래스 이름이 프로퍼티라고 테스트다라고 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private하고 int score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get 그리고 set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프로퍼티, 그 중에서도 자동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또 다음 장이 아마 프로퍼티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메소드, 이벤트, 인덱서, 프로퍼티만 가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인덱서, 프로퍼티 등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얼마든지 인터페이스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메소드, 추상 메소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추상 메소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실제 선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모든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때는 무엇 able로 끝나는 형태도 있고요. 이런 형태도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터페이스의 약자인 i를 앞에다가 붙여주는 게 관례입니다. 특히 C샵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바야 able 형태로 선언해 주는 거 뭐 이런 거를 조금 그렇다면 뭐 웬만하면 인터페이스는 i라는 이 인터페이스의 약자를 이름 인터페이스 명으로 할 때 붙여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iLogger 해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키워드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return type, 메소드명, 매개 변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쓰자면 abstract void write log 하고 string message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인터페이스 자체가 메소드를 주상 메소드만 가지기 때문에 애브스트랙트는 생략을 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iLogger라는 인터페이스에는 지금 write log라는 스트링 메시지, 즉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를 받고 리턴 타입은 없는 그러한 write log라는 추상 메소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메소드, 이벤트, 인덱서, 프로퍼티만 가질 수 있는데 그나마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현부가 없어요. 구현부가 없잖아요. 그죠?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래스는 접근 제한 한정자로 수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C샵에서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죠. 맞죠? 그죠?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접근 제한 지정자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울러 모든 것이 퍼블릭으로 선언이 됩니다. 왜? 어떠한 클래스든지 가서 얘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프라이빗으로 감싸버리면 이 메소드를 상속받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이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구현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프라이빗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퍼블릭 형태로 됩니다. 퍼블릭 성질을 가집니다. 게다가 이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도 만들 수가 없어요. 생성자가 있어야 뭐 인스턴스를 만들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그죠? 그러면 뭐라고요? 그럼 이걸 어디에 쓰라고 하는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클래스, 아니 이미 앞장부터 한 번씩 설명을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비록 인터페이스 자체 그 하나의 선언만으로 인스턴스는 절대 가질 수가 없고요. 멤버로는 앞에서 봤던 메소드, 인덱스, 프로퍼티, 이벤트 이 네 가지밖에 가질 수 없고 그리고 무조건 접근 제한 지정자는 퍼블릭이다. 성질을 지닌다. 그리고 구현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도 못한다. 이거예요. 정리하자면. 그래서 비록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를 가질 수 없어요. 없지만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규칙이 있긴 한데요. 자, 파생 클래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인터페이스, iLogger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기반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 조상 클래스, 자손 클래스 이렇게 나뉘죠. 그죠? 그리고 자손 클래스가 조상 클래스의 뭡니까? 생성자 그리고 프라이빗 멤버 빼고는 다 상속받죠. 그리고 상속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다이렉트 관계예요. 왜냐? 조상 클래스에서 멤버를 하나 추가를 하면 누구한테 영향이 바로 가요? 얘한테 바로 영향이 가죠. 그죠? 얘도 멤버가 하나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줄줄이 딸린 식구들도 전부 다 하나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다이렉트라는 관계예요. 그런데 자식 클래스에서 뭘 추가했다고 해서 자식만에 뭘 추가했다고 해서 조상한테 기반 클래스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다이렉트 관계죠. 그런데 인터페이스는요, 간접적인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물론 이때도 규칙이 있긴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파생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모든 메소드 및 프로퍼티, 이벤트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안 구현을 안 해주면 바로 클래스명에서 에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들은 public 한정자로 수식을 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 클래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가 3개, 4개 있다. 3개, 4개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2개만 구현을 했어. 그러면 얘는 추상 메소드 2개만 구현을 했고 2개는 구현하지 않았으면 이 클래스도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클래스를 우리가 뒤에서 볼 바로 abstract 클래스,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iLogger 앞에 있었죠. writeLogger라는 추상 메소드를 들고 있었는데, 자, 클래스죠. 콘솔 로거에서 상속과 동일하게 콜론을 적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implements를 사용을 합니다. implements 하고 인터페이스 명이 오고 여기에 클래스 명이 옵니다. 근데 C샵에서는 콜론으로 상속도 하고 그리고 구현도 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상속할 때는 extend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클래스 콘솔 로거라는 클래스는 뭐예요? iLogger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그냥 이 블락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블락이래. 그냥 이 블락만, 그렇죠? 요 블락 클래스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는 클래스 해서 A라면 이렇게 해서 그냥 갈로 열고 갈로 닫고만 해도 클래스 선언되잖아요. 그런데 iLogger라고 이거를 상속받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추상 메서드가 여기에 하나가 있었죠. 그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자바와 비교를 하자면 자바는 오버라이딩을 한다라고 해요. 구현을. 그래서 오버라이드라는 add override라는 어노테이션이 붙는데 이놈은 C샵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public void write log에서 선언부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구현부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nsole write line에서 0과 1에 대한 내용을 줬고 여기서 출력하는 것은 date time now to local time 뭐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PC에
현재 날짜와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거. 우리 앞에서 데이트 타임 클래스 많이 봤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매개 변수로 넘어온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각각 요 값은 여기, 요 값은 여기 이렇게 넣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비로소 이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언한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화가 가능한데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iLogger, logger, new console logger. 그리고 나서 logger.writeLogger 해서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iLogger.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 필드의 다양성입니다. 왜? iLogger라는 이 writeLogger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콘솔 로거 얘만 있을까요?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라이트 로거 콘솔에다가 출력할 수도 있고 파일에다가도 출력할 수 있고 등등등등 다 각기 우리 상속할 때 배웠잖아요. 어떠한 메서드 하나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자식 클래스에서 입맛에 맞게끔 오버라이딩을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rite log라는 이 메서드 명을 통해서 파일에다가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니터상에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린터에다가도 출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파일 로거다. 클래스 이름이. 그러면 여기에 new file logger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이것도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필드의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거에서 지금 얘를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는 무슨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write logger 구현한 클래스가 몇 개가 있다면 그 인스턴스에 구현된 이 write logger라는 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코드도 가능합니다. iLogger 대신에 내가 콘솔 했잖아요. 콘솔 로거 했죠. 그래서 로거는 new 콘솔 로거 맞나요? 로거 하고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로거를 통해서 자기 거 구현했는 거 write logger 해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G클래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멤버를 호출하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거는 참조하는 인스턴스에 따라서 호출되는 write logger가 달라집니다. 구현한 클래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록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